전문 분야 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 분야 시즌주입니다. 광주 전남의 작가들이라는 대주제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오늘은 노래가 된 시와 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를 배우니까요. 좀 따뜻한 느낌 그리고 뭔가 좀 품이 있어지는 느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예, 오늘은 어떤 작가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그래도 들으면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예. 네, 광주 출신의 시인 박용철, 그리고 전남 강진 출신의 시인 김영나, 그리고 한 분 더. 네. 문병난 시인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해보니까 워낙에 작품들도 가득가득 있으시고 생각들도 참 멋진 분들이어서 세 분을 다 담기가 시간이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네, 맞아요. 네, 소개해드릴 시인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만나볼까요? 네, 박용철 시인부터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예. 네, 박용철 시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예. 광산구 출신입니다. 네, 아버지가 대지주였고 김영랑 시인도 마찬가지로 대지주였는데 이분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제 일본에서 만났고요. 예. 박용철이 원래 문학의 뜻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럼요. 아니었는데 김영랑을 만나면서 유학 중에 그러면서 이제 문학 전공자로 바뀝니다. 공부를 동문학을 전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두 시인이 함께 귀국을 하게 돼요. 대지진이 있었던 1923년 그로 인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중요한 것은 이 박용철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문학사를 차리고 시문학이라는 시 전문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와. 멋지죠? 거기에 박용철과 김영랑 그리고 정지용 이런 분들이 합류를 해서 이제 창간호가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30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 이제 시문학이 창간된 게 1930년이란 말이죠. 1920년대 카프 계열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카프 계열은 뭡니까? 카프는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계급 문제 이런 걸 다룬 작품들이에요. 네,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사회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대일 항쟁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 노동자 이런 문제들을 작품에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시문학파는 그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순수 문학을 지향하게 되죠.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래서 박용철과 김영랑이 그걸 이끌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신 분이 이 두 분인데요. 그래서 박용철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들이 작품을 어디다 발표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만큼 둘이 잘 맞았을까요? 그럼요. 평생을 문학적인 동지.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좀 아둔하긴 한데 이런 질문 어떨까요? 박용철 시인이 김영란 시인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내 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거를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건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꿈틀거리고 있고 문화인으로서 또는 이제 동문학을 전공하는데 해외 문학을 번역해서 소개도 하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30년대 번역 문학이 많은 부분 승하긴 했지만 그게 제대로 들어오는데 또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주변에 누가 있느냐도 참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노래가 된 시이거든요. 작품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 박용철 시인을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박용철의 시가 노래가 된 작품이 있을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철 시인의 시 떠나가는 배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또 사직공원에 11호도 있고 해서 기성세대들은 좀 익숙하죠. 그런데 이게 노래가 됐나? 뭐 이렇게 교수님 지금 빛이 나고 있어요. 살짝이라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떠나가는 배. 이거는 떠올리시면 어떤 영화의 장면이 또 기억나실 거예요. 나도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간다. 네, 김수철 가수 김수철이 부른 어디에 영화 고래사냥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노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80년대 한 시기를 풍미했던 노래, 가수이자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들이 박영철 시인의 시 가사입니다. 아, 나도야 간다 뭐 이랬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하시는데요. 교수님이 안 하셔서 제가 저는 노래를 할 줄 몰라서요. 예. 네. 그 노래로 만들 때 시의 어떤 면이 좋으면 노래로 갈까요? 특히 이제 요 두 분 김영랑 시인을 살짝 말씀드리면서 노래로 가는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김영랑 시인 는 아까 강진 출신이고 둘이 이제 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김영랑 시인의 시는 특히 더 우리의 운율과 가락 한자말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노래로 만들기 쉬운 측면에서는 그런 게 있죠. 우리의 전통 가락이 이 시 안에 리듬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작품으로 작곡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죠. 네. 그 작품 중에 대표적으로 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 북. 그 보면 이제 김영랑 시인이 고수를 잘 하기도 했고 소리꾼들을 집으로 모셔서 소리를 듣기도 했고 무의 채승이와 연애도 했고 집안 결혼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긴 했지만 네, 굉장히 이제 그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이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이고 그걸 또 즐겼던 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시문학을 창간하면서 우리 조선어로 쓰는 문학, 우리의 전통 리듬을 살리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그 창간사에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옛날에 뭐 클래식 작곡한 작곡가들 중에서도 뭐 연애하다가 정말 유명한 곡들이 많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헤어지고 만나고 살아가고 이러면서 시도 마찬가지군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김영랑 시인의 시는 어떤 거 네. 잠깐만 소개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예. 이거는 이제 소리꾼들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많이 부르시는 곡이기도 합니다. 예. 들어보시면, 네.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잡지.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엄머리 자자다 휘몰아 보아. 이렇게 숨결이 꼭 맞아서만 이룬 일이란 인생에 흔치 않아. 어려운 일, 시원한 일, 소리를 떠나서야 북은 오직 가죽일 뿐. 헛때리면 만갑이도 숨을 고쳐 쉴 밖에. 여기에서 이 만갑은 당대의 최고의 소리꾼이었던 송만갑 선생을 이룹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저는 좀 음미를 했는데요, 교수님. 네. 일반 글하고 시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뭘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제대로 읽어드렸어야, 낭독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 여기, 시를 읽을 때는 시인이 이 사용한 언어. 네. 자, 어떻게 해서 이 낱말을 여기에 배치했지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 안에 흐르는 가락이 어떤 건지 그걸 잘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 가락이 자연스럽게 잘 호흡과 맞닿아지면 내 내면의 정서와 확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가락이라고 하면 약간의 리듬이 있을 수 리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리듬, 운율, 뭐 가락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시에 있어서는. 그럼요. 그래서 언어의 퍼즐을 잘 맞추고 거기 안에 어떤 리듬을 배치하느냐가 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요즘에는 약간 랩하고 비슷할 수 있을까요? 좀 다릅니까? 랩하고 비슷한 것은 판소리의 사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북 같은 경우는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이 장단이 있거든요. 네. 소리의 장단, 우리 전통 장단. 네. 휘몰이 장단은 아주 빨리
돌아가는 음을 말하고 중중머리에서 이제 뒤로 휘몰이 장단까지 가는 단계가 이제 이 소리가 리듬이 빨라지는 걸 말합니다. 예, 빠르기에 따라서 말하는 네. 명칭.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머리 정도 아니면 중중머리 정도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걸 이제 소리의 장단, 네. 빠르기, 이제 노래를 할 때 중머리는 더 느린 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중중머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빨라지게. 빠르게. 휘몰이는 가장 빠르게. 예. 회오리 바람처럼 막 이렇게 말아지는 거죠. 시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시인들이 예. 그 리듬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고 시를 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산문시라고 하는 것들도 그 안에 다 리듬을 살려서 쓰는 거예요. 시를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느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자주 접해야겠네요. 일단은.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많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 다음 것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예. 그 다음에 문명란 시인을 아까 제가 서두에 3번 시인 말씀드렸으니까 문명란 시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 바로 직녀에게입니다. 직녀에게. 네, 직녀에게라는 시는 1977년도에 쓰여진 시인데 예. 가수 김원중 씨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가요처럼 널리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시가 되었죠. 노래가 되었죠. 예. 이제 뭐 가수 김원중 선생은 바위섬의 가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통일 분단 문제를 정면에서 우리는 통일되어야 한다. 통일을 희망하는 작품이 바로 직녀에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견우하고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시의 핵심이죠. 우리는 통일해야 한다. 어찌 보면 시가 참 어려운 게 글자 수는 작지만 짧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 의미는 상당히 깊고 넓어서 늘 생각하고 생각해야 이걸 함축적인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시의 매력이죠. 그래서 쓰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읽는 독자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맞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직면해서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다가적인 의미로 읽어낼 수 있는 게 시여서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교수님은 언제 난 시에 꽂혔어라는 걸 느끼셨어요? 전 중학교 때. 문학소녀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소월의 시를 국어 시간에 처음 배웠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분이 다 써버렸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하니 이제 교수님이 돼 계시는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대단한 작가분들이시잖아요. 네, 우리 네. 지역 출신이시고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역사적인 관계 안에 설정된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시대 정신을 세워갔던 그런 부분이었다면 예. 오늘 두 분 김영랑 시인과 박용철 시인 같은 경우는 예. 제 기존에 승했던 문학에 반하는 다른 목소리를 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도였던 거죠. 도전인 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도 어떤 문화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소리, 가락, 네, 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특히 전라도 말을 잘 살려 쓴 시인이 김영랑 시인입니다. 그런 그렇군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그 두 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문명란 시인은 시대를 외면하지 않은 농촌 문제,
그다음에 시대 문제, 분단 문제까지 늘 작품화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이 5.18 민주화운동 45주기잖아요. 당연히 네. 관련도에 있는 노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네. 시를 쓰신 분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는 작품 중에 네. 광주 출전가가 있습니다. 광주 출전가. 아, 광주 출전가. 네. 예, 누구 작품입니까? 모르는 겁니까? 네, 고규태 시인이 쓴 네, 작품입니다. 예. 고규태 시인 화순 출신인데 우리가 80년대 민중 가수 광주에서 활동했던 민중 가수 정세현으로 알고 있잖아요. 본명은 문성인인데 그분이 두 분이 서로 아주 친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광주 출전가에 네, 바로 이 정세현으로 불렸던 네, 문성인님께서 작곡을 하셨고 이 문성인 정세현은 출가하셔서 법능 스님이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열반하고 안 계십니다만. 예. 네. 광주 출정가라고 해야 됩니까? 광주 출전가라고 해야 됩니까? 출전가입니다. 출정은 위에 이제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출전은 싸우러 가는 거죠. 여기서는 출전가. 네, 예. 출전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좀 더 소개를 해 주시고 마무리 지을까요, 교수님? 네. 그러면 또 노래가 된 작품 중에 우리 5월, 광주의 5월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죠. 예, 맞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뭐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이 맷 빛날이라고 하는 백기환 선생님의 장시에서 그 일부를 황석영 선생이 소설 쓰는 황석영 선생이 작곡으로 만들기에 적합하도록 손을 봐서 만들어진 그런 곡인데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들불야학의 강학이었던 박기순의 이제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노래극을 만들었는데 넋풀이라는 노래극 부제가 빛의 결혼식입니다. 예. 그때 만들었던 노래이고 김종률이 작곡했고 오정묵이 노래했습니다. 처음 그 테이프가 이제 복사되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대학가에서 불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광주 5월을 상징하는 곡이자 그리고 기념식장에서 재창하고 있는 곡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저희 끝곡을 노래를 듣는데요. 오늘 교수님의 시 소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